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천안 불당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구영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오인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충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의 운영 실태 파악을 통해 전면 재점검 필요성을 살펴보고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른 충남의 대응 현황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기영 행정부지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PT 중심으로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사상누각. 제가 판단한 현재 충남 데이터 포털 올담에 대한 저의 현재 기준에서의 평가입니다. 저의 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올담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렇게 표현하시는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뭐 올담이 만들어져서 몇 년이 지났지만 최근에 뭐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 평가 같은 거를 했을 때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될 정도로 사실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다 뭐 미흡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이나 사용률 예.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좀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도정질문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예. 현재 우리 올담은 구축 비용부터 운영 비용까지 데이터 발굴 비용까지 해서 총 현재 기준으로 한 37억 정도의 예산이 좀 들었습니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가겠죠. 더욱더 예. 고도화함에 따라서 예산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부지사님 말씀처럼 올담 접속자 수는 작년 대비 올해에는 뭐 6만 1,000명에서 현재 지금 24년 마감을 하진 않았으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접속자 수는 조금 상향했다고 보고요. 데이터 다운로드 수는 작년보다 현저하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진단 평가에서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 최고점인 99.1점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좀 더 성장하고 있고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담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에 대해서 부지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올담 최다 클릭 메뉴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올담을 들어갔을 때 맨 첫 번째 화면인데요. 데이터 시각화, 데이터 지도, 업무 간소화, 분석, 통계 정보관, 소식 앤드 안내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업무 간소화 내용이 지금 14만 1,481로 표기가 되는데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뭐 출장 처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영수증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올담에 들어와서 간편하게 그거를 정리해 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저도 이 올담을 많은 도민들이나 공무원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충남에 있는 데이터를 이곳에서는 더욱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많은 도민이 얼마만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저도 사실 들어가서 여러 가지 메뉴들을 들어가 보고 검색해보고 활용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저 업무 간소화가 14만 1,481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내부 공무원들이 이용을 많이 했다는 것이거든요. 앞서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비 산출이라든지 그 내부적으로 어떤 그 결산하고 정리할 때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비 산출하고 특근 근무자 급식비 간편 산출에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정책 개발에 이것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여비 산출용으로만 좀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여러 공무원분들에게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정책 개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공무원들은 사실 만나 뵙지는 못했고 또 어떤 공무원들은 올담이라고 하는 의미도 사이트가 있는지도 모르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면
여비 산출에만 국한돼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직원분들 중에 뭐 모르는 분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완벽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기에는 저희 사실 3년 차입니다. 예, 3년 네. 차이지만 3년 차에 37억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서 운영되는 거를 보면은 사실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숙한 네이버 같은 시스템을 보면 이건 뭐 조 단위 예산이 들어가 그렇죠. 저희가 네이버랑 비교할 건 아니고요. 어쨌든 37억이 제가 과도하게 뭐 많이 들어가서 예산 낭비다 뭐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물론 앞으로 그렇지만,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더 물론 많이 그렇지만 늘어날 우리가 건데. 네이버 같은 시스템에 많이 노출돼 있다 보니까 네. 뭐 눈이 높아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본연의 취지 자체는 예, 충남에 있는 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 파악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목적에 부합할 만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평가할 필요가 있고 부족하다면 반성하고 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요게 지금 보여지는 것은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제가 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본회의장까지 끌고 와서 또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에는 제가 뒤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좀 개선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금산군 인구를 검색하려고 금산군 인구라고 치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검색이 안 됩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검색해야지만이 저 데이터가 나오냐면 금산군 언더바 인구를 쳐야지만이 데이터가 검색이 됐습니다. 이건 사실 아주 기초적인 사항이거든요. 예, 우리가 충청남도 인구, 뭐 철안시 인구를 쳤을 때 그냥 안 나오는 거죠. 안 나오면 수요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올담에는 이 데이터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의원님 지적이 맞고요. 예, 그동안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춰서 지금 이제 우리 올담의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시도의 양적으로만 보면은 뭐 사실 그 우수한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받아서 넣을 때 거기에 대한 그 검증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저렇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하나는요. 하나는 올담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는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그 특정 사항을 검색해서 클릭해서 들어갔던 사항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올담을 들어갔을 때 어떤 자료를 검색해서 제목을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것이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그냥 첨부 파일만 하나 딱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첨부 파일을 들어갔을 때 데이터를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인지 분석도 가능하고 판단도 가능하다면 그나마 용서가 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좀 보면 아주 부정확한 데이터이거나 정제돼 있지 않은 데이터, 되게 무분별하게 데이터 양은 늘려가지고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뭐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매번 데이터는 변동이 있기 마련인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정확한 데이터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 포탈은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신속성일 겁니다. 변화하는 데이터들을 그만큼 빨리빨리 반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공공 데이터 포털은 클릭하고 이제 들어갔을 때 어떠한 현황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뭐 칼럼 정보라고 해서 순번 연선 분류, 설문 제목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수요자들이 들어가서 자료를 보았을 때 클릭하고 자료를 열어보지 않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게끔의 정보 제공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데이터를 집어넣는 데 집중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설명하는 부분이 약간 좀 부족한 그리고요. 측면이 있습니다. 좀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기존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축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재생 플랫폼도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다양하게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하고의 연동성이 되게 부족하다. 예, 거기에서는 이미 되게 많은 정보들, 정확한 정보들을 그 플랫폼 안에서 담아내고 있는데 올담에서는 거기 있는 정보를 끌고 오지 못하거나 거기 있는 네. 정보를
업로드하지 못하는 예, 뭐 문제점이 있는 연결이 거거든요. 부족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도 검색도 약간 부족했던 것 같고 그 데이터가 좀 더 신뢰성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데이터 분류를 하는데요. 지금 위에 화면을 보시면 충청남도 천안시 하천 현황 그리고 밑에는 서산시 하천 현황입니다. 근데 분류해 보면 하나는 재난안전으로 분류돼 있고 국토관리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데이터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재난안전과 관련돼서 카테고리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천안시 하천 현황은 검색을 할 수 있었겠지만 서산시 하천 현황에 대해서는 국토관리 분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검색을 할 수가 없었겠죠. 예, 뭐 이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분류에 뭐 대한 문제. 초기에 뭐 사실 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우리 뭐 AI 데이터 정책관실의 일도 있지만 해당 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보고 이 어느 분야에 속하는지를 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약간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양적 확대, 기계적 성장에 좀 치중했다고 좀 보입니다. 아니면 시각화를 좀 더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좀 치중했다고 좀 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데이터 분류 체계 및 정확도, 신뢰도는 좀 미흡했다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검색 최적화에서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자, 이런 부분들은 데이터 포탈에 가장 중요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에 우리가 최고점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현실은 약제점이라고 좀 평가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점 이후에 달라질 것을 기대를 하고요. 한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 부서에서 올담에다가 필요한 데이터를 업로드하라고 우리가 가이드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 가이드가 무분별하게 A라는 부서에서 1부터 100까지의 데이터를 그냥 다 올린다고 해가지고 그 데이터가 유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조금 어렵더라도 AI 데이터 정책관실에서는 특정 부서에서 최소한 한 10가지가 됐든 20가지가 됐든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정확도, 신뢰도를 좀 담은 그런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게끔에 우리가 가이드를 제공하고 그 가이드를 보유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플랫폼하고 그런 데이터 연계성도 강화해서 우리가 따로 국밥으로 운영되지 않게끔 예, 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플랫폼 운영하고 있으면 그 데이터 갖고 오면 아주 좋은 거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제가 도정질도 질문도 준비하고 행정사무관사 준비하면서 데이터 정책관실 담당자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했는데 한편으로 안심이 됐습니다. 전문적 지식도 갖고 있고 의지도 갖고 있고 개선에 대한 부분도 많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산 전문직은 있지만 AI 전문가가 없다라는 판단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채용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될지는 제가 제시는 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AI 전문 인재를 영입을 해가지고 아마도 유관기관 파견 인력 등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예. 제대로 된 부지사 직속으로 놓은 만큼 그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잘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만 답변 하나 더 드리면은 의원님 지적해 주셔서 검색 엔진 부분에 있어서는 엔진은 탑재돼 있었지만 최적화가 안 돼 있는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최적화를 12월까지는 할 예정이고요. 의원님 지적해 주신 그 여러 가지 그 개선 방향 잘 담아서 진행할 예정이고 또 수집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 품질 관리를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뭐 중간중간 오류 데이터도 없게 의원님들께 이렇게 공유해 하고, 주시고요. 예. 네, 많은 뭐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관심 가져서 감사드리고 우리 직원들도 잘 활용하고 도민께서도 잘 활용하는 올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영식 부지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무부지사 전영식입니다. 네, 부지사님. 잘 아시다시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맞죠? 예, 예. 예, 시행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충남은 이와 관련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보면서 방향성을 좀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화면 봐주시겠습니다. 사실 분산에너지 약간 생소한 개념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전력 시장에서는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으로 전력을
보급하고 있고요. 분산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개념은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소비한다라고 하는 지산 지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고, 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그 특별법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뭐 지역요금제 차등에 대한 것, 특화 지역에 대한 것, 통합발전소에 대한 부분을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네. 제가 이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 얘기하신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한다는 거.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겠죠. 특화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 분산 에너지가 갖고 이제 있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고요. 예. 이제 두 번째는 말씀하시죠. 이제 그거죠. 뭐냐면 이 어떤 지역별로 전기 요금, 이 소매 요금이 차등화될 수 있다. 네, 그런 여지가 가능성이 예, 열렸고 충남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전력 생산률이 높기 때문에 자급률도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다가 전기요금 차등을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갖춰달라고 사실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왔고 맞습니다. 이야기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충남에 기회가 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진짜 전국 최대 규모의 발전량하고 그다음에 송전선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들이 많은 피해도 봤지만 진짜 그게 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분산 왔. 에너지라고 하면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서 공급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기존의 대규모의 화력 발전이라든지 뭐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발전 LNG 발전소라든지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 그러니까 도매 시장에서 공급하는 그런 전력 이외에 쉽게 얘기하면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 네,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풍력이 됐든 뭐 ESS 저장 장치를 통한 공급이 됐든 이런 부분들의 에너지들을 모아서 아니면 소규모 원자력 발전소가 됐든 여기서 생산하는 지역에 생산하는 에너지를 통합 발전소 형태로 모아서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공급하는 형태, 지역에서 그런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들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 안에 담겨져 있고, 앞서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한 주요 이슈는 네 가지입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이 가능해진다라는 것, 두 번째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가 좀 강조된다는 것, 설치 의무 지역이라든지 뭐 어떤 설치 건물이라든지. 의무는 이제 수도권 내 어떤 일정 규모의 어떤 그 사업장만 해당이 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VPP 통합발전소 비즈니스 모델을 예, 만들어야 예. 된다는 것과 특화 지역 선정을 위해서 도에선 각자의 지역마다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력 자급률은요. 충남이 전국의 2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자급률 2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압도적인 생산량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딱 하셔야죠. 표에서도 압도적으로 보입니다. 예. 표에서도 압도적으로 보이고요. 예, 경북 다음으로 압도적으로 충남이 2위고요. 충남이 전기 생산량은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근데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압도적인 말을 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량에서 53%는 안타깝게 수도권으로 송전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지역에서의 사회적 비용을 우리 충남에서는 감내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별 차등요금제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수건 사업인데, 예.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요 이슈 첫 번째,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기요금이 낮아지면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력 수요자들을 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깁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단지나 대기업 유치들이 지역으로 유인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아주 큰 수단이 될 수가 있겠죠. 잘 안 먹는데요. 당면 과제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전기요금 차등에 대한 부분을 권역을 3개로 나눴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저거는 네. 이제 이 도매 가격. 네, 그러니까 발전사가 한전에 공급하는 이 가격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3개로 한 거고요. 소매 가격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예, 어떻게 정할지 아직 안 예, 나왔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작은 글씨라서 잘 못 보셨던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저렇게 권역별로 하는 거고 중장기적에서는 모선별 전환하는 것으로 예. 계획을 수립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기준에서 우리가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을 놓으면은 충청은 사실 좀 억울합니다. 그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는 데는 절대 그건 막아야죠. 네, 억울합니다. 수도권은 아무래도 전력 생산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인천은 또 억울할 겁니다. 예, 인천도 전력 자급률이 높기 때문에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비싸질 것이고 비수도권하고 제주가 좀 저렴해질 것인데 수도권의 인천은 조금 피해를 볼 것이고요. 근데 비수도권에 있는 지역 중에서 전력 자급률이 떨어지는 예를 들면 대전, 세종, 충북, 광주, 대구 이런 지역들은 무임승차를 하게 될 겁니다. 예, 예. 전력 자급률도 전력 생산도 못하면서 비수도권에 포함시켜가지고 전기요금을 혜택을 본다, 이득을 본다. 그러면 전력 생산률 높은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충남은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어떤 이 세계 권역으로 묶는 것은 절대 이 막아야 될 거고요. 예, 뭐 충청권으로 묶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반대 저도 입장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왜냐하면 그래서 충남을 제외하고선 충청권에서 전력 자급률이 높은 데가 없습니다. 예. 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천, 그다음에 충남, 경북, 강원, 전남, 부산, 뭐 부산, 네. 경남 이런 이제 시도들도 어떤 차등 요금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그래서 때문에 최근에 그런 광역지자체하고의 논의를 위해서 TF도 이제 TF를 구성하거나 논의체, 예.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해보려고 공동 대응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도 파악을 해서 한편으로는 반가운 예. 마음과 참 잘하시고 계시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그 차등제를 적용해서 전기요금을 어떻게 측정해야 되는가에 대한 산업부에서 용역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수도권으로 전기를 송전함으로 인해서 전력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송전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이 배전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배전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비수도권에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배전 손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배전 손실을 전기요금을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이 포함하게 된다면 우리가 막연하게 전기요금이 저렴하게 될 것을 기대해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약간 절망스러워지거나 수도권하고 비용이 크게 차이가 없거나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 부분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거는? 뭐 저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는 못 받았는데 네. 한번 그 대응 방안을 이해는 하시죠? 예, 예, 기본적으로 송전 손실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에 예. 올라가는 수도권에서 전기료가 올라가야 되고 비싸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공감하는 얘기고요. 예, 예. 비수도권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배전 손실이 지방에다가 예, 했을 예. 때 손실이 많다고 한다면 우리가 저기 안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전력 공급과 전력 자립률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그동안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야 니네 농어촌 지역에 배전 손실 크니까 니네 전기요금 싸게 줄 수 없어 혹은 상대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전기요금을 책정해 줄게라고 하면 사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런 억울함이 생기면요 단순히 억울한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전력 수요자들을 유치하지 못하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저해가 되는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저를 그 말씀을 하신 거를 되게 감명 깊게 본 메시지를 내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전력은 지역 경쟁력이다 라고 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하시면서 실국장 회의 때 이런 부분들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하신 기사를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사님의 의지도 명확하게 있는데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분들이 그의 의지에 맞게끔 대응하고 움직여야 되는 것이 지금 시점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죠? 예. 또 두 번째,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에 따른 계획. 이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상에서는 개발 면적 33만 평 이상 그리고 전력 사용량이 20만 메가와트시 이상 사용하는 그런 건물에는
이 분산 에너지를 활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 행정예고에는 수도권은 100%로 하라는 거고 비수도권은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 아까 서두에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근데 이게 안심할 사항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우린 지금 안 해야 되니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뭘 파악해야 되냐? 우리 지역에 15개 시군별로 분산 에너지원들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로 데이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어제 지사님이 이 협약한 당진 그 그린 에너지 허브 같은 경우가 케이스가 될 텐데. 그 중에 하나인 거고요. 분산 예. 에너지원 중에 그래도 어느 정도 예, 규모 이상을 발전하는 하나입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을 네. 그 대대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아마 이제 올해 말에 산업부가 이제 기준을 이제 그 이 고시를 할 거고 25년도에 이제 공모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특화 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그 뭐 특화 지역이든 특구가 됐든 그것을 대대적으로 조금 발굴해 가지고 많이 어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제가 이 페이지에서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역마다 있는 분산 에너지 원들의 현황, 거기서 예. 발전하고 있는 양에 대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분산 에너지를 단순히 뭐 아까 말씀하셨던 내포 그린 아니 에너지라고 당진 어제 당진이라고 협약한 했나요? 당진 그 그린 에너지 허브라고 해가지고 예, 수소 예. 전소 자, 발전 거기서도요. 분산 에너지원으로 쓰려면 집단 에너지일 경우에는 500메가와트 이하여야지 되는 거고요. 예. 그 예. 조금 그 에너지 원별로는 40메가와트 이하여야지만 됩니다. 예. 뭐 많이 생산하는 데라고 해서 그거 하나 있으니까 야, 이거 하나 갖다 되겠다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왜? 전력 도매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분산 에너지가 그 부분을 크게 져야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별로 생산과 소비 이 균형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5개 시군별로 분산 에너지 원들에 대한 파악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시설별로 나중에는 이제 산업단지를 개발하거나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분산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적용에 대한 부분이 지금 비수도권은 0%로 돼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일시적으로 0%인 것이 나중에 적용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놔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뭐 저희는 이미 내표 그 이 그린 바이오 이 단지 같은 경우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예.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 큰 것만 보지 마시고요. 지역별로 작게 있는 것들도 예. 모아서 이거를 파악을 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예.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VPP 비즈니스 모델 개발 수립입니다. VPP가 뭐죠? 버추얼 파워 플랜트. 저게 통합 발전소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에너지원, 어디에 신재생 민간 발전 사업자들의 에너지원,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을 통합해서 발전 사업소 사업자를 내 가지고 전력 소유자들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에 대한 통합 발전소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VPP 모델을 우리가 어떤 VPP 비즈니스 모델들을 다양하게 충남형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가 되게 중요하다는 내용인 거거든요. 근데 VPP 모델을 통합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 뭐냐면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 ESS 장치가 없으면 발전하고 소비하고 남는 것은 그냥 한전으로 그냥 흘러 들어갑니다. 어떻게 따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ESS 보급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거냐도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5기 시군분도 분산에너지원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ESS에 대한 보급 계획도 충남이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기관에서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됩니까? 민간 참여 유도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 비즈니스 모델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해외 사례를 간단하게 보시는데요. 미국 사례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미국, 호주, 독일에 가정용 스마트 ESS, 태양광, 스마트 미터 등을 보급하고 이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체계적으로 통합 제어하여 전력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결국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중앙 통제형으로 전력을 공급해 왔지만 유럽이라든지 미국, 호주, 독일, 일본, 독일 뭐 이런 등등은 분산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시행이 되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해외에 어떠한 형태로 분산 에너지 그리고 통합발전소 VPP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들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가에 대한 현황도 파악하시고요.
이것을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겠죠.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이 압도적으로 중앙 집권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전력 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는데 이제 땅덩어리가 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산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네. 우리도 신재생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는 분산형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거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 도에서도 충분히 저 ESS 보급 장치 같은 것을 기관의 예산으로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예. 어떤 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뭡니까? 수익과 지출, 뭐 비용과 이런 거 모든 걸 감안해가지고 이득이 되는 모델들을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는 과정 안에서 민간 참여에 대한 부분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특화 지역 지정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특화 지역과 비특화 지역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전 설비 하나당 40메가와트 이하짜리 발전 설비이거나 집단 에너지의 경우는 500메가와트 이하인 집단 에너지인 경우에는 특화 지역에서는 그 정도 규모, 그러니까 좀 완화해 준 거죠. 그 정도 규모의 에너지원들을 분산 에너지를 모아서 VPP로 통해서 전력 수요자들에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비특화 지역은요, 그의 절반이거나 집단 에너지는 5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방법이 좀 달리 나와 있는데 특화 지역은 전력 직거래고요. 죄송합니다. 비특화 지역은 도매시장 참여 이게 바뀌었는데 제가 오타를 좀 했네요. 죄송하고요. 그래서 특화 지역에서는 전력 수요자들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비특화 지역에서는 맞습니다. 도매시장에 참여하는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특화 지역이면 상대적으로 비즈니스 모델들을 조금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특화 지역을 지정을 위해서 충남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요. 우리가 특화 지역 지정, 내년 상반기에 특화 지역 지정을 위한 산업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충남도의 전략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기준 자체가 그 12월 달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가급적 많은 지역, 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다 그러면 어제 협약한 당진 그린 에너지 허브 같은데 아니면 부지사님 알겠고요. 다음은 그냥 화면 보시면서 이야기하시죠. 자, 타 시도는요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그 특화 지역 유치를 위해서 수요지 인근 도시명 모델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물론 선언적 의미에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곳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울산 같은 경우도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개소를 하고요. 그리고 충북 경우에 분산에너지 육성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을 진행 중에 있고, 전북도 마찬가지, 경북도 높은 전력 자금률의 수준을 부각시켜서 특화 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요거는 약간 충남하고 경우가 좀 비슷하다고 봅니다. 인천의 경우는 이것도 충남하고 비슷합니다. 산업단지와 섬이 많은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분산형 모델 기반의 특화 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충남도 이와 관련된 뭐 가이드가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타 지자체는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저희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하고 계시나요? 지금 어떤 이 글로벌 홀티 컴플렉스 같은데 이제 사실은 특화 지역으로 하려고 하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업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뭐 그래서 결국은 산단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고, 뭐 그런 후보지를 지금 최소한 한 서너 군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되고 있는 현황 저한테 꼭 공유해 주시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VPP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다양하게 활용할 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역별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상황들은 다르니 어떤 곳은 VPP 모델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곳으로, 어떤 지역은 특화 지역을 지정받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지역은 분산에너지 ESS 보급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좀 차별화돼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충남도 충남만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참고 사항입니다. 에너지기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지금 전국에 4군데 에너지기술연구원 분원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연구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보니까
분산형 에너지 기반 구축이라든지 뭐 수소 연료전지 평가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이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저장 ESS겠죠. 바이오 에너지, 차세대 2차 전지, 수소 활용, 태양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는 센터들이 분원들이 4개나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본 바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도 지자체의 의지가 있다면 더군다나 충남같이 전력 생산이 높고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이런 분원을 유치한다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는 것 안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 설치 연도를 보십시오. 네. 저희 11년도 뭐 20년도 가장 늦은 게 19년도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안타까운 게 충남은 그 천안에 이 국책연구원 하나 있고 그동안 어떤 10년 전부터 이 다른 시도들은 국책연구원에 분원을 유치하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다 했는데 충남은 분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잘하겠고요.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은, 검토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사실은 정부에서 분원 설치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은 거죠. 자, 부지사님, 우리 에너지기술연구원하고 이야기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예, 저 기관 잘 압니다. 예, 잘하면은 그 부지사님이 큰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아무튼 그런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부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이번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명확한 정책, 지향점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좀 되었습니다. 충남의 모든 것을 올바르게 담겠다고 하는 올담은 시행 3년차를 맞은 시점에 운영 방향을 전면 재점검하고 지금 개선하고 있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이거나 예산 낭비라고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이런 비판이 비판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의 시점,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전력 생산 1위, 자금률 2위, 화력 발전으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를 강조하던 충남은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돼 가지고 전기요금 차등에 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보였습니다. 힘센 충남을 위한 강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분석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올담이 도민과 정책 실무자를 위한 진정한 충남형 데이터 포털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실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그간 어떤 지역보다 희생을 감내했고 앞으로 풀어갈 과제가 산적한 우리 충남이 지향하는 바와 가깝게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